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뭐 좋은 일이 별로 없는 2025년, 그래도 지구상 어디선가는 조금씩이나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이제 2023년 10월 달에 이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467일 만에 이제 끝이 났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뉴스에서 이제 드디어 휴전이 됐다라는 이야기 전에 들으셨을 텐데 조금 자세하게 그 이야기를 해보고, 참 그 과정에서 사실 이런 또 전쟁을 멈추는 건, 전쟁을 하는 건 쉽다라고 다들 이야기해요. 전쟁을 멈추는 게 어려운데 막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뒷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 이렇게 한 세 꼭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월 15일이었죠. 작년 말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때는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크리스마스도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니까 야,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전쟁이야라고 그랬는데 1월 15일 날 카타르에서 갑자기 발표가 나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카타르 이제 총리이자 외무부 장관이 이제 담화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1월 15일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휴전 및 포로 교환 협정이 체결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일단 사인은 이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몇 가지를 더 했어요. 카타르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 미국 등등의 나라들이 중재를 하느라고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이제 밝혀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는 2025년 1월 19일 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휴전이 적용된다라고 하지만 막판에 또 이제 몇 시간 늦어지고 하는 우여곡절이 좀 있었지만 지긋지긋했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즉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 가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67일 참 깁니다. 이게 이제 2023년 10월 달이었으니까 정말 한 두 달이면 정리되겠지 싶었는데 그 이후에 중동이 전체적으로 변화해 나갔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쏘아올린 하나의 불꽃이 참 온 중동을 불태웠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전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면 일단은 이제 3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휴전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인질 석방이에요. 하마스가 2023년 10월에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이제 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잡아간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 인질들을 이제 석방을 시키는 게 가장 큰 이제 협상에서의 난제였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마스는 무슨 대가를 받아내느냐? 사실은 처음에는 여기서 대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진행이 안 되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제 하마스가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 옵션을 그냥 꺼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풀어달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인질을 풀어주는 대신 이스라엘에 수용되어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을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휴전 발표 이후에 가자지구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이 인질과 관련된 사항들은 사실 이 휴전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걸림돌, 그 중에서도 좀 지뢰같이 여기저기 깔려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하마스가 잡아놓고 있는 이스라엘 이제 인질 같은 경우는 한 251명, 250명을 살짝 넘는 것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 구출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풀어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하마스가 데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인질은 이제 94명인데,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추산하기로는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는 이미 사망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명 정도가 지금 생존한 상태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쪽의 거래는 60명의 인질을 풀어주고 그 대가로 하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 쪽은 1000명의 수감자를 이제 돌려받는 이제 이러한 거래가 이제 성립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의견들이 엇갈리실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서로가 카드가 맞아야 이제 휴전을 하는 이제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휴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원샷으로 끝내는 건 아니고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이 3단계 방안은 작년 이제 5월 달인가요? 4월 달인가? 그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번 밝혔어요. 그리고 실제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 자식들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냥 했으면 벌써 1년 전에 끝났을 거를 똑같은 이야기를 1년을 더 끌어?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제대로 살펴보면 1단계는 이제 6주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1월 중순에 시작이 됐으니까 2월 말 정도까지 이제 진행이 되겠죠. 6주 동안 이제 진행이 돼서 일단은 이제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성, 어린이부터 해가지고 33명을 이제 우선적으로 석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6주 동안에 33명을 이제 석방을 하는 거고요. 첫날, 휴전 첫날에 3명, 그리고 나머지 30명은 6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한 주에 한 5명 정도씩을
이제 석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측이 약속을 지키는지 또 이스라엘도 하마스가 약속한 인질들을 내보내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이제 카드를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가자 지구에서 철수를 시작을 합니다. 즉 휴전이 발효됐으니까 이제부터 한 번에 물러나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이제 물러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이제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자 지구에 있던 이제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집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단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휴전이 발효된 지 16일째, 2주가 좀 지나면 2단계, 3단계 지금 대충만 합의해 놓은 것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가다듬는 작업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주 동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스케줄링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1단계 이제 이후에 2, 3단계에 대해서는 이제 한 달 동안 협상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주로 인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확실하게 모든 것이 끝내자. 물론 이제 2단계 되면 나머지 인질도 다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이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전면적으로 이제 철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자 전쟁 초반에 이스라엘 쪽에서 이제 가자를 다 점령을 해버리자, 이스라엘 영토로 복원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의도가 관철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하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내 영토를 지켜냈다라는 이걸 참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이제 극우라든지 강경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럴 거면 왜 했냐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가면 이제 사망자, 시신들을 이제 서로 교환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가자지구 재건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3단계 정도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 우리가 중장기 과제는 이제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과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고 1단계에서 인질 절반, 나머지 2단계에서 인질 절반, 그리고 이스라엘군의 철수 라고 보면 아마 한 4월 달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런 이제 뭐 내용을 보고 있으면 별게 없어요. 그냥 이거 하려고 도대체 1년 동안 협상을 했냐라고 보지만 협상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뭐 한국 전쟁 같은 경우도 처음에 협상을 시작한 게 1951년부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 6개월 정도면 끝날 거야라고 했는데 결국 휴전 협상만 2년이 넘게 이제 걸리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번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이 휴전을 이끌어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적으로 난항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카타르가 1월 15일 날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10분 전까지 도장을 안 찍고 서로가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협상 방식도 사실 되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마주보고 단판을 지으면 쉬운데 서로 마주보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온라인으로? 그것도 이제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카타르 수도인 도하의 한 건물을 협상 공간으로 이제 카타르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1층에 이제 하마스, 2층에 이스라엘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재를 서고 있는 중재 국가인 카타르가 주축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 또는 미국 이 관계자들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쪽은 오케이 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반대하냐? 그럼 뭐가 반대인데 써봐. 그럼 그걸 들고 내려가서 다시 또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의 극치인 이제 이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전에 있어서 뭐 보면 역시 카타르 같은 나라는 양쪽에서 그래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조직이다 보니 국가이다 보니까 많은 역할을 한 거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역시 미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마무리해라라고 하는 미국 쪽에서의 압력이 이제 물러나는 권력인 바이든, 그다음에 들어올 권력인 트럼프 양쪽으로부터 훨씬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부터 이제 협상이 이제 빨라지기 시작을 했고, 당연히 협상이라는 것은 그냥 마주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뭔가 누군가 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작년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3단계 휴전안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휴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휴전 논의는 꽤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지만 하마스 같은 경우는 되게 강경하게 그러니까 이 협상을 진행했던 제 3자 뭐 아마 이집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 같은데, 하마스는 협상이 아니고 지시를 자꾸 하려고 그런다.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갑질을 한다라고까지 뭐 불평불만을 이제 토론할 정도였는데, 하마스의 이제 이런 입장이 확 바뀐 게 언제냐면은 이제 그 하마스의 지도자 시나르가 이제 드론
여러분들 그 장면 보셨죠? 보면은 이스라엘군한테 사살되는 그 상황이 이제 하마스한테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이제 다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마스 내에서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하마스를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헤즈볼라, 그 다음에 시리아, 이게 이제 작년에 다 붕괴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정말 고립무원이다. 우리를 구원해줄, 어떻게 보면 옛날 서부 영화에서 나팔을 불면서 달려오는 기병대 같은 존재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현실 인식, 현실 자각을 하면서 이제 협상이 조금씩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이제 협상을 이제 옆에서 본 사람들, 뭐 주로 이제 카타르하고 이집트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권이 바뀌는 이 상황에서 협상이 진행됐는데 둘이 양쪽이 손발이 되게 잘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바이든 쪽하고 트럼프 쪽하고 손발이 잘 맞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대를, 즉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특히 이스라엘을 아주 강력하게 푸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12월 12일 날에는 이제 바이든 협상팀이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방문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알려진 사람으로는 이제 안보보좌관 당연히 갔고요. 그다음에 CIA 국장도 이제 참석을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시에 이제 레바논 휴전을 이제 이끌어냈죠. 그리고 레바논 휴전 다음에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네타냐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뒤로 밀어놓고 싶었던 이 휴전을 테이블 위로 이제 끌어올리는데 이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그리고 하마스 양측에 대해서 내가 취임하기 전에 웬만하면 휴전해라. 안 그러면 좌우간 아주 쓴맛을 볼 것이다. 라고 이제 경고를 했고, 특히나 이 경고는 이제 네타냐후 쪽에 많이 갔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친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친이스라엘 뿐이지,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의 체면 그리고 자기의 업적, 취임식 이전에 뭔가 복잡한 문제가 딱딱 해결되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가차없이 이제 자기가 휘두를 수 있는 파워를 이제 행사하는 게 트럼프다라는 점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협상에서 이제 인질과 관련된 것들이 핵심 포커스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도대체 누구를 석방할 것이냐를 둘러싸고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마스 입장에서는 인질이 우리는 어디 있는지 모른다. 라고 이제 잡아떼는데 이게 진짜로 잡아떼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이제 전투 중에 여기저기 연락이 끊기고 두절되고 뭐 지하 통로도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상황을 이제 몰라서 이제 그런 건지, 사실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면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어떻든 미국이 하마스에 대해서 너희들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이스라엘군이 여기에 대해서 영구 주둔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찬성한다. 이스라엘군을 내보내고 싶으면 너희들이 빨리 인질의 신원, 그 다음에 소재지 파악해가지고 테이블에 올려놔라. 안 그러면 계속 간다. 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충 이제 인질 명단이 나왔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단계에서 뭐 무조건 빨리 석방시켜라 라는 쪽이고, 하마스는 자기들이 얻어낼 수 있는 걸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서 살라미 전술이죠. 자르고 또 잘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협상 방법을 이제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월 사실 12월 달까지는 서로 전혀 이제 카드가 나오지 않다가 1월 3일 날 이제 하마스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법정에서 종신형,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0여 명 있는데, 이 사람들을 석방을 시키는 걸로 인질을 바꾸자라고 이제 타겟을 이제 특정화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질 한 명당 이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누구를 석방할 것인지를 정하는 이 작업들이 한 2주 동안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은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이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교환 없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예비군, 뭐 여성 군인,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십 명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포로 교환 때 서로가 이제 그 카드를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꼭 돌려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많은 포로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카드를 맞추는 작업이 2주 동안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6일 날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에 11명의 이제 인질 명단을 제시를 해줬고, 너희도 상응하는 뭔가를 내놔라 라고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마스가 이 인질 명단을 이제 주요 언론사에다가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내부에서 인질 석방을 간절히 바라던 당연히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동조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뭐냐, 하마스가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왜 협상에 대해서 임하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제 1월 8일 날 이제 인질 명단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신으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당연히 하마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그렇게 안 할 거야. 너희들 맘대로 그렇게 안 끌려가라는 것들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인질 계속 하나씩 없어질 수 있어라고 하는 이제 협박을 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압박을 한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월 9일 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트럼프 특사, 그 다음에 바이든 특사, 그리고 이집트 정보국장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면서 전체 내용의 90%까지는 이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 특사가 전 권력, 현 권력 둘 다 나타나서 프레셔를 가하니까 이게 제곱으로 아마 강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1일 날 이제 트럼프 특사인 이분이죠. 스티브 위트코프라는 오른쪽에 요분이 이제 네타냐후를 면담을 합니다. 이제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뻔한 이야기고 자기한테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까 안식일이라고 이제 핑계를 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 때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이제 안 누르는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인데 그게 트럼프 특사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즉각 면담을 해라.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치를 것이다. 라는 식으로 관찰해서 이제 만났던 거죠. 그래서 만나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 표정이 좀 떨떠름하게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위트코프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가죠. 트럼프의 친구인데 강력하게 이제 푸시를 가했고 그래서 협조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타냐후한테 오케이 대답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이 협상 결과를 가지고 바로 이제 하마스를 만나가지고 자 내가 이제 네타냐후를 두들겨가지고 협조하겠다는 약속 받아냈으니까 당신들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협상이 거의 완성 단계에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1월 12일 날에는 다시 이제 주민들을 언제 복귀시킬 것이냐 뭐 같은 이제 문제로 이제 좀 문제가 좀 됐던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남쪽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북부 지역으로 오는데 아직 이스라엘군이 다 철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들어와서 섞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 자살폭탄 테러 이런 걸 일으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수색을 다 한다. 그래서 안전한 사람들만 복귀시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마스는 이제 거부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결렬될 뻔했는데 이제 이때 이집트, 카타르가 나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색하겠다. 우리가 수색하는 게 에서 너희들은 지켜만 보고 우리가 자관 수색할 테니까 그 결과에 따라 달라라고 그래가지고 힘겹게 이제 수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전쟁은 일어나는 거는 정말 한쪽이 일방적인 뜻으로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은 언제 끝날지 누가 끝낼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끝낼지에 대해서는 참 길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만드는 거죠. 467일 동안 이 전쟁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자에서는 현재까지 뭐 정확한 사망자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더 지나면 늘어나겠습니다만 어떻든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46,7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중에서 한 18,000명 정도는 이제 어린이로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참 발생하면 안 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부상자를 따지면 훨씬 많습니다. 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1만 명 정도 되고요. 한 2만 5천 명 정도는 중상으로 이제 분류되고 한 4,500건 이상의 이제 절단 수술이 시행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다리나 팔이나 뭐 등등을 이제 절단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장애인으로 이제 여생을 보내야 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많은 건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폭격과 이제 폭격으로 이제 그냥 무너진 거죠. 무너지다 보니까 이 콘크리트 더미에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복구 과정에서 더 많은 사망자들이 발견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 복구 과정에서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쏟아부은 이제 폭탄만 해도 한 8만 5천 톤 정도가 됩니다. 이게 다 터진 게 아니고 아직 불발 탄등도 상당히 있을 텐데 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또 피해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군 같은 경우는 한 840명 정도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치른 전쟁 중에서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또 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자 전쟁이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난 467일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면 이 하마스가 쏘아올린 어떻게 보면은 하마스의 약간은 자살적인 그러한 공격이 중동 질서를 아마 하마스가 이걸 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중동 질서를 완전히 바꿔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마스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정작 타격을 입은 것은 이제 하마스와 한편이라고 간주되던 이란의 프록시, 뭐 헤즈볼라라든지 그다음에 시리아 그리고 심지어 이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타격을 받으면서 상당히 약체화됐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자기를 묶어놓고 있던 여러 제약 조건들을 가자 전쟁을 통해서 다 풀어제치고 하고 싶은 대로 지난 1년 동안 하면서 중동 질서가 완전히 변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지난 1년 동안 2024년 동안
이스라엘이 보여준 여러 모습들은 많은 아랍 국가들을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거나 판단을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지금 이제 중동 정세들이 바뀌는 이제 계기가 됐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직접적인 교전, 그다음에 헤즈볼라 이런 세력들을 다 약화를 시킨 덕택에 이제 튀르키예가 그 틈을 타서 이제 시리아를 또 이제 HTS를 동원해서 이제 아사드 정권을 무너뜨린 또 이러한 큰 변화가 이제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다 모아보면 2023년 10월 달에 하마스의 기습적인 공격이 이렇게 중동 질서 전체를 바꿔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공은 이제 휴전은 이제 됐고, 휴전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공은 이스라엘로 다시 넘어오는 이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게 되게 많아요. 2023년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왜 경비와 정보를 무시하고 그러한 참혹한 일이 벌어지도록 했냐? 관계 당국자들은 뭐를 했냐라는 이제 문책과 책임 추궁이 이제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전쟁, 전시 내각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던 네타냐후가 과거에 이제 총리가 이슈가 제기됐던 여러 가지 뭐 비리, 뭐 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재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전시 국면이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스라엘 참고 있던 많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다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여러 가지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라든지 집권 여당 연정 세력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내부도 요동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연히 이제 가자 지구에 대한 복구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와 또 여러 나라들 간의 관계도 또 다시 한번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전쟁이 이제 막을 내렸는데, 저는 이스라엘 내부를 또 한바탕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제 현재 집권 여당 중에는 아주 초강경 보수 이제 종교 정당, 유대 정당들이 이제 분포를 하고 있죠. 이들 세력들이 과연 이러한 정도의 휴전 조건에 대해서 찬성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불만 있으면 나는 네타냐후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그럼 과반 붕괴. 그러면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정 정당이 과반을 차지한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복잡다단한 연정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만든 연정이 지금보다는 더 합리적이고 더 중도적으로 포용적인 당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만 그 전쟁의 여파에 살아남아야 될 앞으로 많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많은 것들이 변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